성인 여드름은 피부과 논문에서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원인이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요인들로는 호르몬의 변화, 음식 습관의 영양, 온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원인들은 너무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이 때미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한 달을 주기로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28일을 주기로 위로 올라갔다가 가장 바깥층에서 죽은 각질층으로 탈락을 하는데, 이때 탈락되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때입니다. 때는 대부분의 각질층의 세포에다가 약간의 먼지, 피지 등으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 인자라는 피부 보습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고, 이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세포간 지질이라는 물질이 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위해 물질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를 미면 28일에 걸쳐서 탈락이 되는 이 각질층을 굳이 이렇게 벗겨내면서 탈락되지 않고 피부에 남아서 이 보습이나 피부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 정상 각질층까지 같이 탈락시켜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의 이 보습과 보호 역할을 하는 이 보습인자들이 다 손상을 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피부의 pH 수치가 약산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한 2차적인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습관입니다. 홍조가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뜨거운 물, 반신욕, 사우나 피하세요입니다. 이 뜨거운 물 증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모공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물로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살짝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미지근한 물로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 선크림이 되어 있는지,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하루 2번은 클렌징이 필요하므로 저녁 세안과 아침 세안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저녁 세안을 할 때는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모공 안쪽에 있는 피지, 노폐물, 화장품의 입자를 닦아내야 됩니다. 이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이중 세안을 해주고,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일 세안을 해주되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아침 세안 때는 피부에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 선크림 제품들이 발라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 저녁 세안처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피부 장벽이 날아가 버려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붉어지게 되고 트러블도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깔끔하게 지워졌다면, 첫 번째,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물 세안만 해줘도 좋고, 두 번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산성 세안제나 일반 세안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침 전에는 당연히 깨끗한 클렌징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는 토너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보습이라고 하죠. 보습제는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유분이 많은 것을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겠죠.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면 수분이 당연히 금방 증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서 처음에 발라진 수분들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이렇게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센스, 세럼, 앰플. 두 번째는 로션. 세 번째는 크림. 네 번째, 오일. 이렇게 순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앰플, 에센스, 세럼 등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로션이나 크림 등의 유분기의 비율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줍니다. 이 수분이 많은 보습제 중에 유효 성분이 많을수록 에센스, 그 다음 세럼, 앰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화장품은 피부에 H2O, 즉 물을 막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가 피부 이 주변으로부터 물을 빨아당기고, 밀폐제라는 성분이 이 빨아당긴 부분들의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자기 분자량의 한 1000배 정도의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함습제입니다. 하얗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두 번째는 있는 색소를 깨부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뭐 바르는 약, 먹는 약, 주사요법, 미백 화장품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홈케어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내원을 해서 처방받거나 주사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은 레이저 토닝 등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병원 와서 치료하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미백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두 번째, 색소를 이렇게 깨는 거는 결국 레이저를 통해서 에너지를 피부 안쪽까지 투과시켜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첫 번째 과정, 즉 색소를 억제해주는 것도 미백입니다. 기미는 이 눈가나 광대, 양, 볼 등에 이렇게 간장 국물 흘린 것처럼 좀 넓대대하게 번져있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색소만 있으면 다 기미인 줄 아시는데 진짜 기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는 햇빛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염증세포의 증가, 혈관의 증가 등 전혀 이 색소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현상들도 같이 나타나는 색소 질환입니다. 기미는 일단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선크림을 자주 발라야 합니다. 선크림을 아침에 꼼꼼히 바르고 하루 종일 차단될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얼굴에는 수만 개의 기름을 분비하는 피지구멍과 땀을 분비하는 땀구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희석되고, 화장품의 제형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화장품 회사의 바램처럼 오랜 시간 동안 피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자주 위에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이렇게 마찰을 주면 안 됩니다. 기미 환자분들은 작은 마찰이나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 기미가 악화된다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도 여러 발표되어 있고 이 피부과 전문이라면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여기저기서 뭐 땡땡땡 기계, 뭐 땡땡 마사지 기계, 우후죽순 장비들이 마치 화장품을 바르고 꼭 이 디바이스를 써야 피부가 좋아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미 환자분들은 이런 기계를 통한 마찰은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이 T존이나 양볼 쪽에 주로 생기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이렇게 턱이나 뭐 입 주변, 즉 이 유존에 생깁니다. 성인 여드름은 피부과 논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원인이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요인들로는 호르몬의 변화, 음식 습관의 영향, 뭐 온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원인들은 첫 번째로는 이 화장품의 영향과 세안 습관, 입 주변은 잔주름, 털이 막혀있는 모공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뼈가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우리가 세안 방법으로 이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선블럭이나 뭐 비비, 파운데이션, 쿠션과 같은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세안을 시켜봤을 때 실험을 해보면 이 피부 표면에, 특히 이 모공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품들의 이 미세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또 이를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나 화장품으로 가리게 되고, 이것이 또 잔류되어서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도 피지 분비가 있을 경우에 수염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모공 사이에 굵은 털이 박혀 있고 또 이러한 피지 성분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못 돼서 트러블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남성분들도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데 여성분들처럼은 세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입 주변, 턱 주변은 이 선크림의 입자가 잔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분들은 입 주변에 뾰루지가 생겨도 어떻게 하죠? 매일마다 면도를 하죠. 안 그래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부에 칼날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해서 유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입 주변과 턱 주변은 움직임이 많죠. 이 피부를 이 뼈 위에 붙어있는 헝겊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턱 주변은 특히 굉장히 날카로운 턱뼈, 턱라인이라는 이 모서리 부분에 피부라는 헝겊이 계속 이렇게 비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날카로운 턱뼈로부터 피부가 버텨내려면 피부는 헝겊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조직이 질기고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가 쪽이나 이 턱 쪽의 피부는 다른 얼굴에 비해서 진피층의 밀도가 더 높고 또 두께도 더 두껍습니다. 예를 들어 등드름은 진피층의 두께가 두꺼워서 여드름이 생기는 모낭의 깊이가 더 깊고,
우리가 이게 목이 좁은 비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지가 있는 부분에 목이 좁고 깊으면 안에 있는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되기가 없습니다. 턱 주변도 마찬가지겠죠.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박혀 있는 목 부분의 주변의 밀도가 높고 피지의 목의 깊이가 더 깊으니까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피지양 자체가 막 증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피지가 막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뾰루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인적 노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적인 노화, 햇빛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얼굴에 근육 운동, 선크림을 바르는 법, 올바른 세안 방법이나 보습제 방법으로 최대한 늦춰볼 수 있으니까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